안녕하세요, 임용환입니다. 100개 주제로 보는 삼국지. 오늘의 주제는 조조를 제거하라, 동승의 음모편입니다. 동승의 음모는 소설에서는 아주 박진감 있게 진행됩니다. 분량도 상당히 많습니다. 동승은 헌제의 후궁인 동귀인의 아버지입니다. 황제의 장인이죠. 헌제가 이각 곽사에게서 탈출할 때 1등 공신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껏 탈출해서 조조의 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199년 3월에 어느 날 황제가 동승에게 이각 곽사에게 벗어나게 해준 데 대한 보상이라고 자신이 입고 있던 용포하고 허리띠를 풀러서 선물로 하사를 합니다. 허리띠라고 하면 안 되지. 옥대. 동승은 여기에 밀서가 있는 게 틀림없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집에 가서 열심히 뒤져봤어요. 중간에 조조한테 한번 옷 가지고 나오다 걸리는데 뭐 조조도 못 찾았어. 근데 조조가 못 찾은 걸 동승이 어떻게 찾겠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없어. 그래가지고 막 이러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가 촛불을 떨어뜨려가지고 옥대를 태우는데 옥대가 타서 겉에가 까지니까 안에서 작은 비단 조각이 드러납니다. 그것을 펼쳐봤더니 헌제가 손가락을 깨물어서 피로 쓴 혈서가 나옵니다. 뭐 내용이야 조조를 제거하라는 밀명이었죠. 동승은 시랑, 왕자복, 장군, 오자란, 교위, 충집과 의랑, 오석을 혁명동지로 끌어들입니다. 이 사람들 관직은 기록마다 좀 다른데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 근데 이분들은 다 처음 듣는 인물이고 진짜 중요한 사람 마등과 유비가 이 명단에 들어옵니다. 동승은 유비에게 기대를 합니다. 사실 마등이 훨씬 힘이 있지만 주인공이잖아. 그런데 유비가 갑자기 원수를 토벌한다고 서주로 출병해버립니다. 동승은 유비를 잃고 너무너무 허탈해하는데 이때 황제의 어이 길평이 등장합니다. 조조가 평소에 잔머리를 너무 써서 편두통을 앓습니다. 그때마다 길평을 부릅니다. 길평이 동승에게서 황제의 밀서를 보고 자신이 진료할 때 조조를 독살하겠다고 합니다. 성공 100% 확률이었는데 이 음모가 동승의 간호였던 진경동이라는 놈이 동승의 첩과 사통을 하다가 들켜버리죠. 진경동은 도망쳐서 조조에게 가서 음모를 고발합니다. 이 고발로 조조는 살고 동승의 음모는 실패합니다. 조조는 동승의 집을 수색해서 음모에 가담한 사람들이 서명한 연판장을 발견합니다. 여기에는 마등과 유비의 서명도 있었어요. 조조는 분노하고 이 음모의 가담자 중에서 황제와 달아난 유비와 마등을 제외한 모든 사람, 그들의 삼족을 몰살합니다. 황제 후궁이었던 동기인도 살해당합니다. 동기인이 살해당한 건 실제 역사인데 당시 동기인은 임신 중이었다고 합니다. 조조는 이렇게 극적으로 위기를 벗어나고 유비는 조조에게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사실 주인공이 유비라서 그렇지 조조 입장에서 보면 여포한테 구해줬지, 뭐 지 벼슬도 내려줬지, 같이 밥 먹으면서 천하의 영웅은 너와 나다 이런 말까지 했지. 그랬던 유비가 자기 살해 음모에 가담했다고 하니까 조조 입장에서야 배신감이 하늘을 찔렀겠죠. 자, 이 극적인 이야기는 어디까지가 사실일까요? 헌제가 동승에게 의복과 혁대를 하사했고 그 안에 밀서가 있었다는 말은 배송지 주석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배송지 주석에 나오는 얘기가 대개가 그렇지만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황제나 왕이 신하에게 의복이나 장신구를 하사하는 일은 어느 시대나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소설에서는 헌제가 자기가 입고 있던 용포하고 옥대를 바로 이제 벗어서 이제 동승한테 줬다고 하는데 이건 솔직히 오버입니다. 왜냐하면 용포는 신하가 못 입어요. 이 자체가 황제를 상징하는 거니까 용포를 벗어준다는 건 동승한테 양위하겠다는 소리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그렇게 됐으면 조조가 바로 달려와서 동승을 죽였을 거예요. 옥대를 태워서 현재의 혈서를 발견했다는 얘기도 소설이죠. 이게 소설에 보면 항상 밀서, 혈서 이런 거 정말 좋아해요. 그런데 이게 쿠데타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게 진짜 위험한 증거물이거든요. 그리고 문서를 꼭 필어 써야 되나? 연판장을 꼭 만들어야 되나?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게 황제의 진심이다, 내가 뻥치고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진짜 황제의 밀명을 받았다, 이 증거로? 근데 뭐 DNA도 없는 시절에 혈액형도 모르는데 그게 황제 피인지 어떻게 알아? 아니면 서명을 연판장을 만들어 나중에 배신하지 못하게 하려고, 아니면 나중에 성공했을 때 포상 증거로 삼으려고, 그러려고 목숨을 걸어. 제가 솔직히 쿠데타를 안 해봤잖아. 그래서 이건 잘 모르겠어. 연판장을 만들어? 안 만들어? 쿠데타 모의 하는데 계약서를 쓰느냐 안 쓰느냐 모르겠네. 제가 원래 선량한 사람이라 이런 쪽은 확실히 약합니다. 근데 그냥 내 생각에 내가 가담한다면 난 서명은 안 남길 것 같은데. 유비가 동승의 음모에 가담한 거는 맞습니다. 정사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솔직히 당시에 유비가 무슨 힘이 있었겠어. 가담해봤자지. 이때 유비는 중앙무대 즉 조정에 처음 들어봤잖아요. 그야말로 촌놈이 맨하탄에 온 거죠.
그래서 뭐 처음에야 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니까 자기도 기분 좋았을 거고 인맥도 막 쌓으려고 그랬겠지. 그런데 이게 뭐 동승도 만나고 누구도 만나고 해보니까 그거 다 힘없잖아. 그래서 실상을 알았겠죠. 유비가 다른 건 몰라도 머리는 좋거든. 그러니까 이건 뭐 괜히 같이 읽다가 얽히면 끝장이다. 그래서 냅다 튀었죠. 소설에서는 시간 순서를 바꿔서 음모가 들통나니까 조조가 유비를 죽이려고 하고, 그러다가 유비가 서주에서 차주를 죽이고 서주를 탈환하는 거로 나오는데, 실제에서는 이 순서도 바뀌어 있습니다. 동승의 음모가 적발되기 전에 유비는 차주를 죽이고 서주를 탈환합니다. 소설에서 이 음모의 클라이막스는 어이 길평에 등장합니다. 조조를 진짜 죽일 뻔하죠. 길평은 실존 인물은 맞습니다. 다만 이름이 평이 아니라 길비라고 합니다. 평으로 기록된 문서도 있다고 하는데, 실은 옛날 사람들이 의외로 이름 자주 황제가 즉위 위한 피위하니까 바꾸는 경우도 있고, 뭐 점쳐서 뭐 이래서 바꾸는 경우도 있고, 아마 길비였다가 길평이었다가 했겠죠. 이 사람이 실존 인물은 맞는데 사건 자체는 허구입니다. 길비는 어이도 아니었었고 이 음모에 가담도 안 했습니다. 18년 후에 벌어진 다른 지역 반란 때 가담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이 사람 관직이 태의령이었어요. 이 태의령이라는 직함은 왕의 치료를 담당하는, 어이나 약사들 관리하는 그런 관청의 장인 건 맞는데, 태의령이 어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라고 꼭 의사는 아닌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리고 이 시기에는 관직이 있다고 해서 실제로 그 자리에서 근무하는 게 아니고 그냥 관직만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좌우간 나관중이 자료 조사를 엄청나게 하긴 한 것 같아요. 진짜 기록 샅샅이 뒤졌고, 태의령이란 이 관직을 보고 이거다 싶어가지고 정의감에 불타는 주치의가 조조를 암살한다. 주치의가 암살한다는 게 이게 제일 쫄깃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렸고 이것을 동승의 음모에 끼워 넣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훌륭한 각색이죠. 이건 진짜 칭찬해 줘야 돼요. 그런데 조조를 죽일 수는 없으니까 이 음모가 사전에 탄로가 나야 되는데, 이때 첩과 간통한 산호를 등장시킵니다. 근데 이러니까 삼국지하고 축구를 여자가 싫어하지. 근데 나관중 씨께서 여자들이 삼국지 안 좋아한다는 걸 미리 알았던 것 같아요. 이분이 독자의 성향, 시장 조사까지도 철저하게 한 것 같습니다. 삼국지는 여자들이 싫어한다는 걸 알았던 거지. 그러면 기왕의 여성 구매자는 포기하는 거, 남자들이 좋아할 이야기로 잔뜩 채워보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남자들이 또 이런 얘기 왜 좋아하느냐? 그건 저도 모르죠. 제가 첩도 없고 노비도 없어요. 쿠데타, 첩, 노비, 오늘은 진짜 내가 모르는 분야 얘기만 나오네. 내가 사실 이래서 이거 안 하고 그냥 바로 관도대전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동승의 음모가 소설에서 꽤 비중이 크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거 뭐 시원찮네요. 요즘 이런 말 하면 큰일 나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남성 편한 사회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뭐 이런 얘기 곧잘 하셨어요. 뭐 영웅 호색이다. 옛날에 주윤발하고 왕조연 나왔던 영화에서 바람둥이가 부인 열어두는 이야기 있었는데, 그 영화 제목이 뭐 대장부 일기인가 뭐 그랬지 아마. 제가 비록 그런 분야에 잘 모르지만 대장부하고 영웅하고 호색, 첩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 내 생각엔 오히려 그게 실패하는 원인인 것 같아. 부인 한 명 모시고 살기도 얼마나 힘든데 뭘 여러 명을 거느려. 그러니까 될 일도 안 됩니다. 이건 틀림없어요. 그러면 길평도 없는데 동승이 도대체 어떻게 쿠데타를 하려고 했느냐? 음모의 구체적인 방법, 내용 뭐 발각된 경위는 미상입니다. 서기 200년 1월 9일에 조조가 동승 포함해서 반란 가담자들을 살해했다는 이야기만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조조의 정보 조직에 걸린 것 같아요. 뭐 어차피 동승은 요주 인물이었을 거고 병력 도 별로 없는데 실행력도 형편없었던 것 같습니다. 배송지 주석에 있는 얘기가 다 틀린 얘기는 아닌데, 병력도 얼마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뭐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동승 이미지하고도 좀 맞는 것 같아요. 아 참, 동승이 누구냐는 것에 대해서 뭐 일설에는 동태후의 뭐 조카다, 그러니까 황실 집안이고 뭔가 좀 이런 문신 충신적인 분위기가 나는 인물이다, 뭐 이렇게 된 기록도 있는데, 실제로 동승은 동탁의 사위였던 우보의 부하였다고 합니다. 이게 또 그냥 부하가 아니라 부곡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부곡이라는 건 좀 집단적으로 귀속하는, 그러니까 옛날 봉건 시대에 뭐 어느 영주의 밑에 있는 기사 뭐 이런 급이기 때문에 황태의의 조카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동탁내 동네에 이곽이나 곽사 뭐 그냥 같은 급이었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삼국지가 만들어진 명나라 시대가 조선 못지않게 이게 무관 차별하는 시대였거든요. 삼국지 그러면 뭐 80만 대군 했지
치고 나가고 장수들끼리 1대1 결투하고 진짜 무관의 피가 끓어오르는 소설일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은 멀쩡한 무장도 문관으로 바꿔놓고 좀 멋있어 보이는 사람은 다 교양 있고 집안 좋고 이런 사람으로 바꿔놓고, 가만히 보면 아니에요. 제갈령 뜨는 거 봐. 문신이 물이고 무관은 그 속에서 노는 고기야. 낚싯밥. 이게 진짜 고도의 문무차별책이에요, 이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니까 이 음모를 한번 되짚어 보면, 유비가 그냥 허도에 머물러 있었고 길평이 진짜 어이없고 암살에 성공했다고 쳐요. 만약 그랬다면 헌제가 권력을 되찾을 수 있었을까? 어림도 없죠. 동탁에 죽었을 때 이각과 곽사가 권력을 장악했던 거 기억하시죠? 조조가 죽는다고 헌제한테 권력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만 조조 세력이 분열하고 내분이 났을 가능성은 있겠죠. 그랬다면 원소가 정권을 장악했을 겁니다. 그런데 뭐 원소가 정권 장악했다고 헌제의 운명이 달라졌을까? 아마 헌제는 밀서를 또 내려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젠 줄 사람도 없어요. 원소가 권력 잡으면 동승부터 제거했을 겁니다. 역사를 보면 어떨 때는 아주 우연한 작은 사건 하나가 역사를 바꾸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도 있어요. 장강에 돌 하나를 던진다고 강의 흐름이 바뀌지 않는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관도대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